네, 양매매윤입니다. 일단 코스닥 주봉 차트 잠깐 보고 갈게요. 제가 지난번 앞전 영상에서 코스닥 차트가 일봉, 주봉, 월봉이 모두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이탈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올려드리면서 특히 유독 주봉이 그 단봉으로 지금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전 어떤 그 코스닥 차트 주봉의 흐름을 보면 급락할 때 단봉으로 급락을 한 적이 없거든요. 최소한 3개, 4개 정도의 그 봉들이 연속으로 급락하고 나서 이후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회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단봉으로 떨어진 게 좀 마음에 걸린다라고 하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아닌 게 아니라 어제 정말 뭐 또 한 번 코스닥이 급락을 이루면서 어쨌든 형태적으로는 이제 단봉을 벗어나서 2개의 급락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주봉 차트가 돌아서는 상황이 코스닥 지수가 우상향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코스닥 지수 자체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단순히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다는 거는 뭐 매매자로서는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시장에서 매매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뭐 늘 갖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는 매매 방법을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전제하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추세가 유지된 낙폭 과대 종목군들입니다. 네, 전제 조건은 일단 현재 지수가 과도한 폭락의 상황이고 비정상적인 진행이 유지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 종목별로 정상적인 지수의 상황이었다면 추세를 이어갔을 종목이 지수의 하락으로 추세를 이어가지 못한 종목군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전제로 종목 연구를 좀 해봤고요. 그 명칭은 추세 유지 낙폭 과대 종목군입니다. 전제 조건은 낙폭과대 현 시점 주가가 일목 구름대 위에 있어야 할 것이 전제 조건이고, 이전 기간 대량의 거래 대금과 함께 급등이 나온 후에 급락이 나올 것, 이 전제를 딱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이제 종목을 제가 좀 찾았고요. 시장 급락에 따른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종목 선정입니다. 사실 저는 종목 선정을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제가 종목 선정할 때 기본적인 조건들을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유지되고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에 있고, 그리고 적어도 기준선 정도의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지, 낙폭 과대는 이거는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종목 선정 방법이고요. 종목별로 타점이 나와준다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에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만들어낸 그 차트이기 때문에 사실 차트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이는 이 노력은 시장을 이기지는 못해도 어떤 경우라도 나의 전략으로 대응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종목군을 선정을 해봤고요. 이 종목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이 어제보단 오늘보단 내일이 조금 더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선정한 종목군들 한번 하나하나씩 볼게요. 신성 ENG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구름대 위에서 급등 한번 나왔고요. 이후 우상향을 하다가 시장이 하락하면서 빠졌는데, 빠진 상황에서 최초 상승 시점까지 거의 주가는 내려왔고요. 이 거래대금 들어간 시점까지 주가는 내려왔는데 아직 구름대 위에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우상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한다면 이런 종목군이 가장 먼저 우상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왜냐? 일단 구름대라고 하는 지지대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급등했던 전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앞에 차트들이나 앞에 그 어떤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시장이 우상향으로 돌아갈 때 이런 종목군이 가장 먼저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 종목 선정이 됐습니다. 신성 ENG였고요. 다음 종목은 에이프로젠입니다. 네, 에이프로젠 요즘 최근에 조금 핫한 종목이기도 하죠. 에이프로젠 역시 급등 후에 급락으로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미 한 번 급등해서 급등한 지점까지 와서 다시 상승한 그 전력이 있고요. 요 지점까지 조금 더 아직 그 어떤 그 갭은 좀 남았는데, 이 갭은 우리가 관망의 시점으로 보고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시장이 우상향으로 돌아갈 때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급락의 조건은 급락이라고 해서 이런, 여기서 보시면 이런 급락이 아닙니다. 제가 선정한 종목군들이 이런 일단 일목구름대 하단에 이런 급락을 보이는 이런 차트 절대 아닙니다. 네, 이런 종목은 절대로 제가 거래하지 않는 종목이다라는 건 아마 이제는 아실 거고요. 최소한 급락을 맞았어도 그 종목의 현재 주가가 반드시 일목구름대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일목구름대를 지지로 하는 종목군들이지, 이런 일목구름대 아래에서 정말 추세적인 급락을 이루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성산업이라고 하는 종목이고, 대성산업은 지금 일단 그 어제하고 그저께 해서 한번 여기서 급락해서 추세적으로 살짝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진행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봐도 뭐 무방하고요. 나름대로 그 분봉 차트나 이런 데서 양호한 모습 보이면 바로 그 실제 매수에 접근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종목으로 보이고요. 조정받을 때 거래대금 줄었다가 그 우상향으로 돌아가면서 거래대금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직전 거래대금만큼은 아니지만 거래대금 이미 한번 들어왔고, 직전 거래대금이 들어올 정도면은 정고점을 탈환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대성산업은 좀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지켜봐도 큰 무리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신화콘텍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신화콘텍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면 여기서 급등 들어오죠. 네, 여기서 급등 들어올 때 거래대금과 함께 급등 들어왔는데, 이후 시장 상황과 함께 급락으로 빠지면서 거래대금 많이 줄었죠. 거래대금 많이 줄었고, 어제 안타깝게 급락 차트에서 거래대금까지 조금 실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나, 어쨌든 신화콘텍을 바로 매수하는 관점으로 지켜보지 마시고, 최소한 이 종목이 여기서 시장의 우상향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지, 이 종목이 일단 요 구름대를 지켜내는지, 그리고 여기서 우상향의 모습이 현재는 요 21선을 탈환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네, 21선을 탈환하는 모습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요 부분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면, 어쨌든 현재 차트상으로는 우상향 추세를 살짝 깼어요. 이 차트 자체가 우상향 추세를 살짝 깼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접근보다는 이 추세를 살짝 돌아 올릴 때, 이런 종목, 시장이 돌아설 때 이렇게 구름대 위에서 조정받은 종목들이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네, 그거는 뭐 시장에서 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 한번 지켜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KH건설이고요. KH건설 또한 시장의 흐름에서 추세가 조금 무너지긴 했어요. 이렇게 무너졌지만, 지금 제가 그 일봉을 분석할 때 이런 부분 말씀드리죠. 구름대 위에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올라와서 여기에 종목이 닿을 때 두 가지 다른 조건이 부딪히게 된다. 구름대에 닿는다는 건 일목의 지지대에 닿는다는 얘기고,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닿았다는 건 주가의 하방의 완성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추세적으로 하락해서 구름대를 하향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종목은 충분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죠. 물론 우리가 관찰한다고 해서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뭐 예를 들면 5일선을 올라타는 지점, 5일선을 올라타는 모습이 나올 때, 또는 일봉이 21선을 강력한 장대봉으로 뚫어 올릴 때, 이럴 때 매수 가담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캠시스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캠시스 역시 형태는 비슷합니다. 제가 오늘 선정한 종목군들은 일단 추세 한번 나와주고, 자, 보이시죠? 추세 나올 때 전에 없는 거래대금 나오고, 그리고 우하향으로 급락할 때 거래대금 줄어들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돌아나가는 모습은 가능하면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기대서 올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이 돌아설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종목 선정들을 했고요. 이 선정된 종목들이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음은 한일단조라고 하는 종목이요. 한일단조라고 하는 종목이 사실은 제가 선정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가장 좀 뭐라고 할까요? 많이 깊이 조정을 받았고 생각보다 이 조정이 사실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의 뭐 바닥권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돌아선다면 정고점까지 간다라기보다는 제가 선정한 종목군들 중에서는 사실 좀 못난 자식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선정을 하면서 어쨌든 거래대금 들어왔고 거래대금 들어온 상태에서 급락할 때 나름대로 거래대금 줄었고 여기서 일단 5일 이 나름대로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만 지켜주고 이런 상황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장대봉 들어올 때 이 장대봉이 20% 장대봉입니다. 20%. 현재 이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앞에도 보면 이 조정받는 이 상황에서 장대봉 올릴 때 한 번에 20% 올렸어요. 네, 이런 어떤 끼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도 만약에 어느 정도 조정하고 크게 급락하지 않고 구름대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대봉 뽑아 올린다면 뭐 앞에 올렸던 만큼의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으로 종목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선정한 종목군들이 신성 ENG, A프로젠 MED, 뭐 대성산업, 신화콘텍, KH건설, 캠시스, 한일단조 하나같이 직전에 급등해서 시장 상황과 함께 급락한 종목들입니다. 제가 폭락, 낙폭과대라고 표현한 이유는 저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종목들이 조금 더 추세가 유지되고 추세를 반전시켰을 때 이 종목을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뭐 관심 종목으로 넣거나 했을 텐데 어쨌든 시장이 폭락했다는 제한적인 비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우리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조금 더 한 발 빠르게 종목별로 선정을 해서 대응한다면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한 발 빠른 수익 실현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로 종목 선정을 했고요. 이후에 어떻든 최근에 시장 상황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마 일부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을 상황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현명해지려고 하면 이 시장에 맞는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매매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저와 함께 고민해가면서 주식 투자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린이 분들에게 폭락 시장에서 낙폭과대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고 그리고 그 선정한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양매매 윤이었습니다.